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예, 서두가 조금 길었네요. 원래는 서두는 한 10분 정도 짧게 하려고 했는데 오늘도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20분 가까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더 시간 끌지 않고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이화영 진술 조작, 위증 강요 사건 있죠. 위증 강요 사건 진상규명, 민주당이 직접 나선다입니다. 오늘도 민주당은 오전에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총선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종합하고 평가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자, 그런데 이 자리에서 중요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박찬대 의원이 포문을 열었죠. 그러면서 현재 이화영 부지사가 겪었던 일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반드시 진상규명을 하겠다라고 다짐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이 최고위원회 말미에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국기문란인 만큼 반드시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약간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것 같았던 이화영 부지사 진술 강요, 위증 강요 사건, 이 사건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정치적인 사건으로 비화되는 느낌입니다. 아마 이제 검찰도 쉽사리 이화영 부지사를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사건을 두고 법원이 지금처럼 불공정하고 일방적으로 이화영 부지사만 몰아세우지도 못할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담당 검사는 물론이요, 담당 판사 역시 사법적 혹은 행정적 혹은 탄핵 책임까지도 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오늘 이 최고위원회에서 거론됐던 이 내용들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화영 진술 조작 진상 규명, 민주당 직접 나선다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화영 부지사 재판이 지난주 4월 4일과 4월 8일에 열렸습니다. 1심 마지막 절차였어요. 1심 마지막 절차, 그러니까 형사소송에서 1심 마지막 절차가 되면은 피고인의 최후 진술과 그리고 변호인 측의 최후 변론이 포함됩니다. 이에 앞서서 검찰은요, 이화영 부지사를 법정에 세우고 피고인 신문을 합니다. 이 피고인 신문에서 검찰은 자신들이 필요한 얘기를 이화영 부지사로부터 뽑아내려 했던 것 같습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의 강요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썼다는 그 진술서를 들이밀면서 이게 진실 아니냐라고 윽박지르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화영 부지사는 철저히 대비를 했고 거기에 맞춰서 오히려 검찰을 몰아세웁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런 글을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쏟아내죠. 그 과정에서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부당한 구속기간 연장,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이 김성태, 방용철 등 쌍방울 경영진들을 동원해서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사실상의 위협과 압박, 동시에 회유가 진행됐다는 얘기를 공개합니다. 우리가 한명숙 총리 위증교사 사건에서 익히 보았던, 그리고 그 당시에도 등장했던 회와 초밥, 그런 아주 호화로운 음식과 술 파티까지도 똑같이 재현됐다는 사실이 공개됩니다. 이게 바로 지난 4월 4일에 있었던 재판 내용입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이렇게 그간에 있었던 일을 폭로해 버리니까 검찰은 되게 당황했던 것 같아요. 서둘러서 재판을 끝내려고 했죠. 그런데 검찰의 의도는 쉽게 관철될 수가 없었습니다. 변호인 측에서 한 번 더 재판을 하려고 했고요. 그 결과 4월 8일에 정말로 마지막 재판 절차가 열렸습니다.
이 재판에서 검찰은 이화영 부지사의 주장을 말도 안 된다라고 반박은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도 안 된다고 주장한 그 검찰의 주장이 오히려 이 사건을 널리 알려지게 하는 계기가 됐죠. 검찰은 이화영 부지사의 이 법정 진술이 틀렸다, 거짓이다 라고 하기 위해서 언론사들한테 많은 얘기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까지만 해도 언론사들이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을 거의 다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이화영의 주장은 거짓말이야 라고 입장을 밝히면서 그걸 보도하기 위해서라도 결국 이화영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보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 사건은 더 커지게 됐습니다. 선거를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에 국힘당도 민주당도 이 사건을 본격 거론하진 않았지만 불씨를 내포한, 아니 대형 폭탄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된 겁니다. 그 상황을 검찰이 직접 만든 거죠. 검찰이 아마 지난 4월 4일에 있었던 진술에 대해서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넘어갔더라면 보도가 안 됐을런지도 몰라. 하지만 굳이 반박을 하면서 오히려 이화영 부지사가 원래 무슨 말을 했는지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아니 반박을 했으면 검찰에서 반박했다라고 쓰려면 원래 이화영이 무슨 말을 했다라고 써줄 수밖에 없죠. 근데 이화영이 무슨 말을 했다, 보도가 안 됐단 말이야. 그럼 어떡해? 별 수 없이 안 된 보도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자, 관련된 보도가 이 경기일보 보도입니다. 아마 그 각 관련된 보도 중에서 제일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바로 옆에 창고라고 붙은 세미나실이 있고, 여기에서 김성태, 방용철이 각종 온갖 음식과 술을 갖다 놓은 채 진술을 강요하고 회유, 협박을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을 죽여야 된다. 이재명을 죽여야지 이화영 네가 산다. 라는 식의 위협과 협박과 회유가 있었다. 라는 얘기를 경기일보에서 보도합니다. 이렇게 이화영이 주장했는데 이 주장을 검찰이 반박했다. 이렇게 된 거죠. 사실상 검찰이 보도가 나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준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정말 중요하게 거론됐던 얘기가 바로 이 얘기죠. 김성태는 이화영 부지사한테 진술을 종용하면서, 그러니까 대북 송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명도 알고 있었고 이재명한테 보고했고 이런 식의 가짜 거짓말을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검찰은 이재명만 잡으면 돼. 이재명을 잡게 되면은 형은 풀어줄 거야. 라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성태라든지 방용철이라든지 이런 쌍방울 경영진들이 검사실 한쪽 회의실에 상주하면서, 그리고 쌍방울 관계자들이 계속 드나들면서 수발을 했고 각종 고급 음식, 도저히 구속된 상태에서 구치소에서 먹을 수 없는, 볼 수조차 없는 화려한 음식들이 제공됐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진술을 강요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선거도 끝났고,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가 법정에서 진술을 했으니 당연히 거론되는 게 맞겠죠. 게다가 언론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검찰이 그 보도가 되도록 스스로 길을 열어주게 된 거지요. 예. 그러니 민주당에서도 당연히 거론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자,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일단 한번 보시죠. 이재명이 제3자 뇌물로 기소되지 않으면 형님이 큰일 난다. 이재명이 죽어야 한다. 이 수사의 목적은 형님이나 내가 아니다. 이재명을 위한 수사다. 이재명은 끝났다. 이재명이 들어가야 한다. 라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검찰의 묵인 혹은 방조하에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바꾸기 위한 목적으로 연어 회덮밥, 술 파티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 범죄입니다.
어떻게 누군가를 잡아넣기 위해서 구속 수감자들을 불러 모아서 술 파티를 하고 진술 조작 작전 회의를 하고 그걸 검찰이 사실상 승인하고 이게 나라겠습니까? 반드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이 피의자 회유, 협박, 조작 수사에 대한 진상 규명도 반드시 해야 할 사안입니다. 선거 기간이었던 지난 4일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가 충격적인 진술을 내놓았습니다. 이 전 부지사 진술에 따르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바로 앞방에 창고라고 붙은 세미나실에서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3명이 계속 토론도 하고 설득도 당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때 쌍방울 직원들이 와서 연어를 비롯한 음식과 술을 갖다 줬다는 사실입니다. 이 전 부지사는 세미나실 안에서 김성태와 단둘이 있을 때 김성태가 이재명이 제3자 뇌물로 기소되지 않으면 형님이 큰일 난다. 이재명이 죽어야 한다. 이 수사의 목적은 형님이나 내가 아니다. 이재명을 위한 수사다. 이재명은 끝났다. 이재명이 들어가야 한다. 라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검찰의 묵인 혹은 방조하에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바꾸기 위한 목적으로 연어 회덮밥, 술 파티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의 대응은 수상하기만 합니다. 당장 감찰에 착수해서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철저하게 밝혀내야 할 사안임에도 대검찰청이 이 사안에 대해 감찰을 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수원지검은 기자들에게 이화영이 검찰청에서 김성태, 방용철과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김성태와 방용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화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임이 이미 확인되었습니다라고 공지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전혀 내놓지 못했습니다. 최소한 해당 날짜, 해당 장소 근처의 CCTV나 쌍방울 관계자의 출입 내역, 김성태, 이화영, 방용철의 소환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단지 김성태와 방용철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평소에도 검찰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수사를 했다는 말입니까? 허위라고 치부하기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대검은 관련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즉시 수원지검을 감찰하고 진상을 투명하게 밝히십시오. 민주당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검찰의 피의자 회유 협박, 조작 수사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법치를 우롱하는 검찰의 불법 행위를 낱낱이 밝혀내 다시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런 못된 검찰 조작 정치가 이 땅에 발붙지 못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네, 목련이 피면 김포가 서울이 된다더니 목련은 이미 졌죠. 심지어 어떤 후보는 철도 기본계획이 포함되지도 않는 걸 내년에 철도공사 착공하겠다고, 지하철 공사. 그게 가능하다고 박박 우기기도 하던데 참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아까 박찬대 최고께서 말씀하셨는 부분인데 이게 검사들은 관계가 없다 그런다는 거잖아요. 구속수감자들이 검찰청에 불려와서 다 한 방에 모여가지고 술 파티를 하고 연어 파티하고 무슨 모여서 작전 회의를 했다는 게 이게 검사 승인 없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교도관들이 다 한 명 한 명 수감자 상대로 계호를 하는데 교도관들이 이 술 먹는 이 연어 술 파티 하는 것을 방치했다는 것은 검사의 명령 지시가 없이 불가능합니다. 이 대명천지에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쨌든 이게 나라가 정상이 아닙니다.
엄정하게 진상규명을 해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누군가를 잡아넣기 위해서 구속 수감자들 불러 모아서 술 파티를 하고 진술 조작 작전 회의를 하고 그걸 검찰이 사실상 승인하고 이게 나라겠습니까? 반드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수원지검으로 항의 방문 가서 사실 내용이 어떤지 단단히 한번 따져 묻도록 하겠습니다. 교도관들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 네. 왜 이걸 방치했는지. 네. 자기가 담당한 수감자들이 모여서 술 먹고 있는데 검찰청이 그것도 직무유기, 직무유기라 이게 엄정하게 만약에 누군가 지시가 아닌데 그걸 허용했으면 그건 심각하게 처벌해야 될 징계가 아니라 중대 처벌해야 될 중범죄입니다. 하여튼 이게 단순한 사안이 아닙니다. 이게 특정 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대명천지 대한민국 검찰이라고 하는 데가 어떻게 이런 국내 건달들도 하지 않는 짓을 심각한 일입니다. 이게 그냥 있는 징계 사안이나 잘못이 아니라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이게. 네. 한 5분 정도 되는 영상이었는데 다들 잘 보셨습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다들 내용 보시고 참담하다는 것을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검찰이 이렇게 망가졌는지, 이런 짓을 하는 게 과연 검찰인지, 아니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나 있는 일인지 참 한탄스럽습니다.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이 검찰이 사실이라고 우기면, 검찰이 매주를 콩으로 말한다면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말하면 그게 사실이 되어버리는 희한한 이 지금 현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거를 막으려면요, 이런 짓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이 정치 검사들한테 따끔한 맛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이런 일이 다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 문제를 유야무야 넘어가서 이 검찰의 이런 악행들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는 판사들에 대해서도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참 오밤중의 뉴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으니까 이화영 부지사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화영 부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햇빛도 볼 수 없고 땅도 밟을 수 없는, 그리고 손만 뻗으면 벽이 손에 닿는 한 평도 안 되는 구치소에 1년 7개월을 갇혀 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단지 이재명 구속을 위해서 도구로 이용되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검사는 내가 이재명과 공모했다고만 하면 나가게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전두환 신군부도 이렇게 조작하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최후 진술에서 밝힙니다. 저는 이 이화영 부지사의 최후 진술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1980년대 이전으로 돌아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흔히 볼 수 있었던 공안 경찰, 당시는 경찰이었죠. 안기부의 이 조작 수사의 망령, 이제는 없어진 줄 알았던 그 조작 수사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요, 그런 조작 수사나 고문 수사가 경찰이나 국정원의 습성인 줄 알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경찰이나 국정원은 하수인일 뿐이고, 진짜 이 조작 수사, 고문 수사의 핵심은 검찰이었다는 것이 이제 명확하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검찰이 이런 짓을 자기들이 하기 싫으니까 경찰과 국정원한테 떠넘겨왔던 거죠. 근데 이제 국정원과 경찰을 그렇게 쓸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직접 나선 거라고밖에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아마 이 점 때문에 나온 얘기일 거예요.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민주당원도 이재명 지지자도 아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나는 이재명의 무죄를 주장한다. 왜냐? 그것이 바로 이화영의 무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김대중 내란 조작 사건처럼 이화영 진술 조작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검찰은 법인카드 2,100만 원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서 이화영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 라고 말이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건 그냥 넘어갈 사건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겁니다. 솔직히 저는 이 사건 10년 전에 있었던 한명숙 총리 위증교사 사건, 이 사건을 떠올립니다. 그 사건을 제대로 파헤쳤더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파헤치려 했던 추미애 장관이 물러나고 그 후임자였던 박범계 장관이 일처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박범계 전 장관의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제대로만 파헤쳤다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검사들을 인적으로 청산을 했다면 과연 이런 일들이 벌어졌겠나 싶습니다. 박찬대 의원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수원지검을 방문해서 조사하고 항의하겠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말했죠. 이 사건은 국기문란 사건이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있어야 한다. 라고 말입니다. 자, 이제 이 사건의 진상규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더 이상 이런 짓을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검찰이 이런 짓을 하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부터는 법원 역시 이 문제를 좀 냉정하게 정말 법원답게 법관답게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들이 이 문제를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판사들이야말로 이런 인권 침해적인 수사를, 검찰 수사를 사실상 방조하는 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55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